(4월 9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57%, 0.63%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2월 산업 생산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지만 이날 시작하는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한 점은 악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0.43% 상승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05%, 0.09% 올랐습니다. 알코아의 1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알코아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1억 4,900만 달러, 주당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알코아의 매출액은 5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 매출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시장 기대치도 하회했습니다. 독일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앞선 1월에 0.6% 감소해서 증가세로 급선회했습니다. 또한 0.3% 증가를 점쳤던 시장 예상치도 상회하며 독일 경제가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유럽 증시도 낙폭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반등이 좀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반등은커녕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물에 연저점을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2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3% 이상 내리면서 598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사야 하는 걸까요?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 지표 등 별다른 호재는 없었지만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알코아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김보람 앵커가 말을 했던 것처럼 오르면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내려간다고 이유가 있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내려가면 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미국 증시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는 없었고요. 다만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일단 FOMC 회의록이 의사록이 곧 발표가 되죠.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미국 증시를 보시던 시청자분들은 미국 증시가 분명히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침에는 상승 반전이 나왔을까? 바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안에 내용을 조금 보시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는 금가격과도 연관이 상당히 깊은데 금가격 자체는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157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투자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뒤에 알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이었겠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시장을 이끌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요. 여전히 상승 추세대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버히팅 자체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박수권의
그런 모습보다는 상단 자체를 조금 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분기 같은 경우는 6.2%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실적에 대해서. 하지만 뭐 1분기에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는 지금 한 4%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한 1% 남짓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만큼 올라갈 때는 사볼까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는 게 바로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거래소 쪽에서도 저점을 찍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사볼까 생각은 들지만 쉽게 또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악재가 많기 때문이겠죠.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상승은 두려움을 타고 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또 상승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금전적인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일단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대 악재가 지금 걸쳐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고용지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김일성 탄생일이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남북의 긴장 상태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개성공단의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는 말은 해놨지만 지금 말을 주워 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요소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일어날까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인데요.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은 말 그대로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0엔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라도 장중 99엔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엔을 한번 보시면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한밥솥을 같이 밥을 나눠 먹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숟가락도 들지 못했던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환율이고 그 중에서도 일본보다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도 수급에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뱅가드발 물량도 마찬가지죠. 지금 뱅가드발 물량이 지금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남아있는 물량이 한 4.7조 원 정도, 4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그런 물량 자체를 지금은 외국인이 여기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1분기 실적 우려감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바로 또 뱅가드발 물량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악재인데 이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다시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때까지 통계치를 보시더라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미국의 고용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절성이라고 하죠. 계절성이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국 경기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기에는 충분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시장,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3월의 고용지표 악재는 지금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후퇴의 우려감이죠. 양적 완화를 그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자체를 후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재료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도시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려면 분명히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언제 꺼낼지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클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바로 추경 예산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선반영은 이미 다 된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벌써 시장은 처음에는 6조, 8조를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12조까지 올랐거든요. 과연 이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으려면 바로 12조 이상은 무조건 추경 예산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일단 추경 예산안 확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반등세로 실현시킬 수 있을 이슈 여부에 대해서 목요일에 있을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중국 도시화 정책, 정부의 추경 예산안 12조 이상일지 언제 확정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야 됩니다. 이럴 네. 때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약간 좀 소형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CJ 시푸드라는 종목입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수출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시장은 코스닥은 어제 붕괴되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수주주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내수주 쪽을 한번 살펴보자는 게 제 공략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CJ그룹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투자 계획을 한번 살펴본다면 대기업 중에서도 LG전자라든지 LG전자 2조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쉽게 투자 계획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CJ그룹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 그런 모습이 CJ그룹의 주가를 좀 더 올리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국면을 우리가 한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결산분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억 600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7.8%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22%가 상승했죠. 그래서 166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초용주지만 그 나름대로 지금 탄탄한 재무구조 속에서 지금 주가 추이 자체가 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하단 자체에 조금 잡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회사의 내무적인 가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빠지는 모습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모습 자체는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오늘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950원부터 3,000원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50원, 3,2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매물 구간이죠. 상단 매물 구간을 보자.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8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선택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CJ 시푸드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3월 27일에 추천해 주셨던 CTC 바이오가 일단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장에서 또 목표가를 도달을 장중에 했었고요. 하지만 어제장에서 좀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쭉 내려서 장중에는 8% 정도 밀리더라고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제 어제 대부분의 코스닥 시장의 좀 중견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뭐 그런 대응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이나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거래소 시장을 앞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어제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짧게 매도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두드러지는 상황이었고요. 이는 곧 그 시장의 하락으로 좀 전환을 의미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라면 다행입니다만은 수익 실현을 못 하셨다라면은 반등의 강도를 봐가면서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전 저점에서 새로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시장 전체가 아무래도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상당히 강한 하락을 해버렸고요. 잠깐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메이저들의 반응이 그동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21선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 같은 시장의 화랑장이 올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추가로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북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21선을 강하게 이틀 연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빌미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월 달에서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거래가 터지면서 깨고 내려갔을 때 그 뒤에 2달 반 동안을 자꾸 내리막을 탔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지금 확률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짧게 치고받는 그런 식의 대응을 가야 되니까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반등 강도를 보시고 분위기가 시원찮으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저점에서 다시 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자, 오늘은 일단 낙폭 과대 종목을 노리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주가가 반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어제 대량으로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저점 매수, 단기 형태의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도 그런 반등 시도가 있을 때 주식을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에 따른 반전 포인트를 기대하시고 단기 대응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낙폭 과대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KCT라는 종목인데요. 예.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박근혜 노믹스의 정책에서 가장 그 주요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이제 그동안 상승을 많이 탔었는데 사실 개별 테마주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종목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450억에서 5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고평가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연속 하락은 기술적 반등의 기회로 한번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를 노려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식의 대응 포인트를 한번 찾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750원에서 2,800원 정도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반등 포인트가 잡혔을 때 3,100원 정도 저항 라인에 목표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00원 정도에서 약간 더 상승을 한다면 한 3,200원대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더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관심 종목 KCT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남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 봄의 미녀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코스피 반등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반등은커녕 새로운 연저점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일본 증시는 또 올랐더라고요. 승승장구 중인데 엔달러 환율도 100엔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앞으로 일본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서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지금 400일 이평에 닿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항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300일 이평 깨면 이제 400일 이평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 400일 이평 자체가 주가의 상승폭의 62% 반등하는 62% 하락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1980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1920포인트를 깬다고 뜯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2000포인트 이상에서 2100간 딱 하는 각 증권사 리포트를 쓴 투자 분석팀들하고 그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검은토마토 아우 방송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180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가 제가 볼 때는 1단 상승보다는 3단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945, 50까지는 저는 단기간에 반등할 걸로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투매는 외국인을 돕는 거다. 외국인이 지금 환율 때문에 환율 자체가 지금 1140원으로 워낙 불안하고 환율 자체가 원화 약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주식을 선물을 외국인이 파는데 지금 여러분이 외국인을 따라 판다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굉장히 시장에 반영됐고 미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진정한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용산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산 사태도 박근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 400일 이평과 300일 이평 샌드위치 자리인데요. 주가가 반등하면은 쉽게 제가 볼 때는 20일 이평, 60일 이평 있는 1970, 80포인트까지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여러분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바닥인 거 보셨습니까? 악재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 두면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환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일본 증시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근데 일본 증시가 본 증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주가가 통화량을 증발으로 상승했지만은 일본의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은 마약과 같아서 풀 때는 좋지만 풀고 난 후에 그 돈은 생명이 있어서 꼭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13,000을 갔지만 저는 분명히 11,500대까지 빠른 시간 내에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본 증시는 돈 풀어가는 증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방조로 그런 건데 미국 방조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일본 증시와 반대로 상해 증시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200까지 갔겠는데요. 2200까지 떨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주가가 바닥을 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의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는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바닥이 아니냐. 결론은 상해 증시의 단기 바닥은 우리나라 증시도 반격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전에 과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가 바닥에서 항시 100일이 변곡인데 오늘 그걸 백수로 하죠. 지금 9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우리가 어떤 턴라운드를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항시 100일 전후에서 항시 과거의 예로 보면 100일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일 전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그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1920까지 갈 것이라고 떠든 사람이 저밖에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1980까지 갈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니까 여러분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튼튼한 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제가 코스닥은 국민적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오늘 소주 한 병 사가 조상님 묘지 비석에 묘석에 머리 한번 박고 피를 한번 흘리십시오.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그쯤에 내가 팔으라니까 왜 안 팝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센TV 보지 마십시오. 볼 자격 없습니다.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검은 토마토나 아우 방송 보십시오. 여러분 볼 자격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지금도 과감하게 매도를 쳐야 된다. 코스닥 주식은요. 여러분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코스닥 주 마시고 1등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용산 개발로 인하여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용산은요. 정부가 분명히 책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무지 정신으로 주식을 1등주라면 절대 팔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가가 오늘은 밀리지 않고 반등할 것입니다. 어제 보시면 여러분 종합주가지수는 밀렸지만 선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62.50에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한 400만 원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산월 기회를 분명히 안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물도 그랬습니다. 3월물이 외국인이 초반에 돈을 많이 먹었는데도 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수하고 가장 밀접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5%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빨리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 자체가 제일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에 정확히 38% 조정받은 다음에 반등 자체가 적산병을 그리고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왼수 덩거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다른 주식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지킴으로써 장자태 전체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는 분명히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일거리를 외국인들의 앞잡이 매국노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DMI 자리가 OBV 자리가 지금 서서히 일격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여러분 악재의 주식사라는 말이듯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으로 지루한 종목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통 놓으십시오. 항시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천능 신창원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400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1580까지 올라갈 것이다 전망하셨습니다. 어제 선물이 열세 만에 올랐던 점도 긍정적인 사인이다 짚어주셨고요. 적극 매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청보산업입니다. 경기 소비재 자동차 부품 관련 주식입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분을 제조하여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벤츠, GM대우, 두산 인프라코어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의 대부분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 부품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한 제품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보유 중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유보율이 42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 중간 부분인 3,000원에서 3,300원으로 두 번 오픈하며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7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5%입니다. 손절가는 2,900원입니다. 현재 약간 센 종목으로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센 종목으로 골랐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이 안 좋으니 관망만 하시든지 아니면 300만 원 정도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닥 제가 전 종목을 다 돌려봤는데요. 코스닥 전 종목이 거의 7%에서 10% 이상 거의 하락했습니다. 반드시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고 종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종목 떨어졌다고 물타기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요. 지금 제 생각에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은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늦으면 2, 3주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것만 드리는 건데 코스닥 절대 떨어졌다고 추가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오늘의 종목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종목은 청보산업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코스닥 종목들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3월 21일에 말씀해 주셨던 동부로봇은 어제 상한가로 올랐더라고요. 5,000원 부근까지 올랐는데 목표가가 5,300원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시 종목은 동부로봇입니다. 거래소 종목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지능용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로 1999년 설립됐습니다. 2010년 7월 동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동부그룹은 동부하이텍의 반도체 사업, 동부 C&I IT 사업 등 국내 최고의 로봇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가 2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유보율이 500%로 양호합니다. 어제까지 한 12% 수익이 났고요. 현재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대로면 한 27%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하시고요. 일단 현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은 거의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차분히 들고 가시면 거의 수익이 납니다. 요즘 종목보다는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 종목은 그냥 차분히 시장이 좋을 때는 1, 2주, 안 좋을 때는 2, 3주 정도 들고 가십시오. 한 달 기다려서 5%, 10%, 15% 수익 준다는데 왜 안 합니까? 은행 이자는 1년에 5% 줘도 아무 소리 않고 들고 가면서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 종목은 시간으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오후 5시에 강연을 합니다. 전국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으신데요. 영화배우 장동건 씨나 이병헌 씨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 많은 제가, 많은 경험을 지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자금에 약 1년 정도 여유 있으신 분, 직장에서 정년 퇴임이나 명예퇴직 하신 분, 정말 수익이 안 나신 분들만 오십시오. 단 시간에 쫓기신 분, 욕심이 많으신 분은 오셔도 제가 도움이 안 되니 아예 오시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조급하신 분, 시간에 쫓기시는 분, 욕심에 가득 차이신 분, 대박줄 찾는 분 치고 돈 버는 사람을 거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의 1년 안에 깡통납니다. 제가 한 1,500명 봤습니다. 주위에서. 저희 목표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연령 목표 100에서 150% 정도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석이 오늘 한 20여 개밖에 안 되니까요. 수익이 계속 나신 분, 고수이신 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나중에 여의도에서 강연회 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회 장소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 옆에 있는 군인공제회관 뒤 삼성빌딩 동부증권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AS 종목 동부로봇 축하드립니다. 코스닥 종목 맞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9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은 KT를 꼽았습니다. 지수 방어 종목으로 저점에서 매수세 유입이 가능하고요. 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겠지만 단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네, 이어서 신영증권입니다. NC소프트를 꼽았는데요.
3분기 말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진출, 4분기 와일드스타 상용화로 신작 기대감이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은 골프존을 꼽았습니다. 1분기 골프존은 GS 추가 판매에 대한 우려와 달리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전과 GS의 판매 그리고 교체 수요를 통해서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7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한솔재지 꼽았는데요. 한솔재지 기업 분할과 그룹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서 기존의 연결 기준으로 손실을 시현하던 계열사들이 분리되면서 한솔재지의 실적 상향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 살펴보겠습니다. KTNG를 꼽았는데요. 담배 세금 인상은 하반기에 가능하고요. 인삼공사는 2분기부터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투자증권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챙겨보겠습니다. LIG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요일장 체크 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투자분들 주식하시는 분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거래소 시장도 일단 4월 음봉을 보이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일단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종목별 장세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선물에서 잠깐 반등이 들어올 때는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외국인 투자들이 주시장에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발 학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15일에 태양절이고 25일이 인민군 창설입니다. 이때까지는 외국인 투자들이 긴장 상태의 유지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태양절 이전에 결국에는 4차 핵실험이다 아니면 미사일 발사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매매 전략을 구사해서 수익을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반등을 주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투자분들이 그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결국에는 반등은 내게 아니라 결국엔 시장에서 맡겨두고 지금 같은 약세장은 일단 현금을 갖고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결국은 나만 좀 그 전체적으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겠다 이거보다는 시장이 무너지면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또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돼서 움직여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계시다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으면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과감히 좀 정리를 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계속 좀 들고 있으려는 분들은 인버스 같은 그 주가 하락 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인버스를 중심해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물론 급락 이후에 반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등이 이어지려면 적어도 5일선 턴 아니면 21선이라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시점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규 편입 종목이 KT던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지수 방어의 종목들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주가가 먼저 조정받은 다음에 지지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결국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결국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KT도 투자분들 제가 KT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은 기본적인 분석은 안 해줘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면 241선 중심에서 지금 쌍바닥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7,000원대까지는 일단 단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장이 안 좋은 약세 기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매매에서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빠질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올라가면은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이런 매매가 싫다 그러신 분들은 당분간 매매를 좀 쉬어가는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에서 항상 투자분들이 매매를 하시려고 항상 시장에서 종목을 찾지만 결국에는 주식은 시와 때 이것이 맞아야 투자분들이 수익률 게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장세도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별 장세가 꺾이면서 거래 수장으로 자금을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홈런보다는 짧은 번트 한타라도 한번 대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시장을 접근한다는 그런 마인드에서 현 주가 패턴을 참여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KT의 자세한 설명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투자증권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08포인트, 0.5% 하락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2% 정도 내린 5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 포인트들도 짚어보고요. 오늘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STX 조선해양 이제 정상화 여부에 대한 발표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 STX 조선해양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자율협약 체결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STX는 이제 채권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일단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 회사채 1천억을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긴급 자원을 이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뭐 감자라든지 출자 전환 논의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STX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앞서서 이제 그 개성공단 기업대표 회의가 오늘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지금 최근 시장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발 리스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색되면서 이제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이제 피해가 이제 속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기업 대표들이 이제 남북 당국과 또 국민들에게 이제 상생과 협력이라는 개성공단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 계속 호소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개발 비용 없이 누구나 이제 쉽게 상품을 만들고 등록할 수 있는 유료 콘텐츠 오픈 마켓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카카오 페이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메디컬 코리아 2013이 오늘 이제 그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 2013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이제 헬스케어와 또 의료 관광 분야 쪽에서 이제 국제 행사인 이제 메디컬 코리아 이제 2013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헬스케어 의료 관광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가별로 이제 보건에 대한 의료 수요와 또 협력 방안 그리고 글로벌 이제 의료보험사에 대한 헬스케어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이제 환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국에서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는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저 시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예상 지수를 보면요, 190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17포인트로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고 또 이번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또 북한발 리스크도 최고조로 이제 돌아서면서 지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기술적 지지 구간대를 한번 이탈을 시키고 이제 변동성을 좀 맞이하는 모습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옵션 만기일은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같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결국 일본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전부 다 국내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 쪽으로 좀 많이
많이 포커스가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이제 북한 리스크가 없으면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이제 좀 없다라면은 충분한 급등 여지는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대북 리스크가 한풀 꺾여가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 미사일 실험도 연기를 했고요. 또 북한에서 또 대화에 대한 제스처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4차 핵실험도 중국 견제 때문에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대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파생 쪽에 대한 동향도 한번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 상방 포지션에 계속해서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사실 이제 계속 눌림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북한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많이 흔들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개인 투자들이 지금 상방에 대한 물량들을 포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그 물량들을 좀 뺏어가는 그런 동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 이제 추가적인 더 큰 이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상승 여력은 충분한 시점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결국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청산 가치는 지금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가 대비 주가의 청산 가치가 오히려 좀 더 낮아지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900포인트 구간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발 리스크가 더 고조됐을 때고 이쪽 구간대에서 저는 오히려 손절보다는 역시나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또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60일선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530포인트 구간대를 한번 회복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어제도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 때문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낸 모습이지만 추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고 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일정폭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수가 눌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연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연속으로 연저점을 경신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